형님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오늘 네이버가 장중에 8%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오전 기준으로 23만 6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참고로 이건 오늘 6월 10일 오전 장중 가격이. 종가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형님들, 진짜 헷갈리실 거예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거든요. 3조 2천억이 넘었어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예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왜 빠지냐? 그것도 오늘 8%씩이나.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드릴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폭락이 네이버를 싸게 줄 기회인가? 아니면 아직 더 빠질 위험한 자리인가? 이 답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네이버가 왜 빠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오늘 네이버가 8% 빠지는 건 네이버한테 무슨 큰 악재가 터져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예요. 기억하시죠? 지난 6월 8일에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잖아요. 미국 반도체주가 무너진 충격이 한국으로 건너온 거였어요. 그 여파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같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 하락은 네이버 개별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별 악재로 빠지는 거랑 시장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랑은 대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그럼 네이버라는 회사를 제대로 뜯어볼게요. 대부분 형님들이 네이버를 그냥 검색 포털 정도로 아실 텐데요. 지금 네이버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회사예요. 크게 5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서치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네이버 검색이랑 광고예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네이버 매출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두 번째가 커머스예요.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예요. 쿠팡이랑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양분하는 사업이거든요. 세 번째가 핀테크예요. 네이버페이가 여기 들어가요. 결제, 송금, 대출 중개까지 하는 금융 사업이에요. 네 번째가 컨텐츠예요. 네이버 웹툰이 대표적이에요. 웹툰은 미국 나스닥에 따로 상장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가 클라우드예요. 기업들한테 IT 인프라를 빌려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AI 사업까지 얹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 회사가 아니라 검색, 쇼핑, 금융, 콘텐츠, 클라우드를 다 가진 거대한 플랫폼 제국인 거예요. 자, 그럼 형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 이게 네이버의 가장 큰 미스테리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1분기 매출이 3조 2,411억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영업이익도 5,418억 원으로 7.2%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순이익이 31.3% 감소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네이버 주가는 16%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90% 넘게 올랐거든요. 시장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이죠. 팬데믹 때를 생각하면 더 극적이에요. 그때 네이버가 40만 원대까지 갔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만 원대, 시총 순위도 20위권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AI 수익화 지연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네이버가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AI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은 링크를 보여주는 수준이었어요. 맛집 검색하면 맛집 목록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달라요. 직접 예약하고 구매하고 비교까지 해줘요. 이번 주말 가족 외식 예약해줘 하면 AI가 알아서 식당 찾고 예약까지 해주는 거예요.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걸 만드는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아직 그게 매출로 안 들어와요. 투자만 하고 수익은 아직 안 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빠진 거고요. 시장은 AI에 돈을 쓰는데 언제 벌어?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구글의 위협이에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 AI를 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검색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한국 검색 시장을 거의 독점해 왔잖아요. 근데 구글 AI가 치고 들어오면 그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검색 광고가 네이버 매출의 핵심인데 여기가 위협받는다는 건 진짜 큰 리스크예요. 세 번째가 두나무 인수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거든요. 두나무가 뭐냐면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두나무가 2025년 코인 시장 화랑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만약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해서 연결 재무제표에 편입하면 네이버 실적이 한 번에 점프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공시 정정 명령도 내려졌거든요.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절차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진짜 될지 시장이 확신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정리해볼게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AI에 돈을 쓰는데 수익화는 아직 구글 AI 검색의 위협, 두나무 인수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네이버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폭락이 기회냐, 위험이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기회다라는 쪽 논리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근거가 증권사 목표 주가예요. 지금 네이버 주가가 장중 23만 원대인데요.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를 볼까요? 하나증권 35만 원, 교보증권 35만 원, 유진투자증권 32만 원, 다올투자증권 30만 원이에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아요. 가장 보수적인 다올증권 30만 원으로 봐도 지금 가격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근거가 저평가예요. 네이버의 2026년 예상 PER이 약 19배예요. PER이 뭐냐면요. 주가가 회사가 버는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예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싸다는 뜻이거든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네이버 19배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평가예요. 세 번째 근거가 하반기 AI 수익화예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봐요.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이 이렇게 짚었어요. AI 브리핑 광고는 2분기 테스트 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 수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도 이렇게 봤어요. 하반기부터는 AI 기술 접목이 네이버의 광고, 커머스 부문의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네이버 AI의 노출도와 활용도가 늘어나면 투자 심리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만 쓰던 AI가 하반기부터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 반대쪽 논리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 위험하다는 쪽이에요. 내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에요. 오늘 네이버가 빠지는 건 시장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시장이 안정되면 같이 회복되지만 시장이 더 흔들리면 네이버도 더 빠질 수 있거든요.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이후 아직 시장이 진정됐다는 확신이 없어요. 미국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 주 미국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위험이 AI 수익화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에요. 증권가는 하반기 수익화를 기대하는데요. 이게 만약 또 늦어지면 역시 네이버 AI는 돈을 못 벌어 하는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 재평가는 더 미뤄지는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위험이 구글 위협의 현실화예요. 구글 AI 검색이 진짜로 한국 시장을 파고들면 네이버 검색 광고 매출이 직접 타격을 받아요.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협이에요. 네이버의 가장 큰 혜자였던 검색 독점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네 번째 위험이 두나무 인수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에요. 지금 주가에는 두나무 인수로 인한 실적 점프 기대가 일부 반영돼 있어요. 근데 금융위 규제로 인수가 무산되거나 크게 지연되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위험이 대규모 M&A로 인한 현금 소진이에요. 네이버가 두나무 같은 대형 인수를 추진하면 엄청난 현금이 나가거든요. 과거에 왈라팝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외국인 매도세가 짙어진 전례가 있어요. 추가 인수합병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폭락이 기회냐, 위험이냐?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면 이래요. 기회라는 근거는요. 증권사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고 PER 19배로 글로벌 대비 저평가고 하반기 AI 수익화가 본격화되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우려는요. 시장 전체 변동성이 아직 안 끝났고 AI 수익화가 또 미뤄질 수 있고 구글 위협이 구조적이고 두나무 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네이버는 실적은 이미 사상 최대를 찍고 있어요.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AI 투자가 진짜 돈으로 돌아오느냐 그리고 두나무 인수가 성사되느냐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이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인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놓을지는 형님들이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오늘 형님들이 알고 가셔야 할 건 이거예요. 오늘 네이버 폭락은 네이버가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시장 전체가 언제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랑 이번 주 미국 물가 지표를 보세요. 둘째, 하반기 AI 수익화랑 두나무 인수가 진짜 진행되는지 3분기 AI 브리핑, 광고 수익화랑 금융위 규제 결과를 지켜보세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는 못 가는 네이버. 그 답답함이 풀리는 순간은 AI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두나무 인수가 마무리되는 그날이 될 거예요. 이걸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